안녕하세요. 해피영자TV의 영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대표님, 네.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네. 강남 중에 강남. 또 10년 후에 투자를 보면 꼭 이곳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곳을 문의가 들어왔어요. 비슷하게 떠오르긴 하는데 지금 견우지 한번 보고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 개포주공 5단지와 6, 7단지는 재건축 단지로 실거주와 투자를 병행해서 할 수 있어서 두 곳 중 어느 곳을 구입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대요. 그런데 본인 단지 규모를 볼 때 6, 7단지가 마음에 가는데 이제 5단지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재건축 진행이 5단지가 좀 빠를 것 같으니까 이곳을 선택해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어느 곳을 선택해야 옳을 것인지 좀 조심스럽다고 하네요. 이분은 예. 친구분이 또 여기 살고 계시니까 네네. 그 친구분의 조언도 조금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이제 재건축, 특히 이제 강남의 재건축 예. 단지는 상당히 고가 주택이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실거주를 병행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평수도 좀 괜찮아서 실거주하기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괜찮죠. 물론 이제 뭐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근데 어차피 오래된 아파트는 우리 몸테크 해야 돼요. 맞아요. 몸테크 없이는 뭐 이뤄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건 굉장히 그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겠고, 또 5, 6, 7단지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다. 아, 예. 쫙 붙어 있어요. 예.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네. 장단점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네. 조언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포지구 중에 개포지 주공단지가 있죠. 이제 C형부터 이제 1단지부터 8단지 이렇게 중심을 딱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층 주공들은 이제 재건축을 다 이제 막바지 다 들어섰죠. 이미 다 공사를 다 진행하고 있고 일반 부장까지 다 끝났고 최근에 또 이제 그 1단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이슈를 가지면서 성황리에 로또 청약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많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이제는 이 저층이 다 끝나고 나면은요 개포주공 단지에서 이제 이 중층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중층들의 특징이 뭐냐면 3개 단지가 몰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민하신 분처럼 5단지를 별개로 보시는 분이 있고 옆에 이제 6, 7단지를 같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은 이렇습니다. 5단지는 재건축을 지금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재건축을 통합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대수는 지금 현재 지금 두 곳 다 안전진단 다 통과했고요. 추진위원회도 다 승인이 떨어졌어요. 이제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두 곳 다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속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원활하게 빠르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까지 나온 계획으로 보면 5단지는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약 한 1300세대 이상 1300세대 이상으로 나올 거고 6, 7단지는 통합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한 300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3000세대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이 단지 규모만 놓고 보면은 좀 더 큰 단지가 난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입지가 같다라는 거는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재는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재는 똑같은 거고 또 개포지구 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갖췄다. 그러니까 입지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상품적인 경쟁력도 갖추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래 가치, 그러니까 가치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가치 경쟁력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곳이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권, 흔히 말하는 요즘 굉장히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뭐 역세권은 이제 너무 흔한 게 돼버렸고 뭐 숲세권, 학세권, 요즘 또 무슨 뭐 슬세권 막 이런 것도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권이라는 입지에서 요즘 가장 많이 오르내린 권이라는 장점을 확실히 갖고 있다. 특히나 천혜의 자연 환경을 단지의 앞뒤로 모두 두고 있고 우리가 정주 여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직장과 주택과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집과 직장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가까운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여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테헤란로.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그러면 여기서 따져볼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재건축의 어쨌건 1단계는 마무리가 되고 추진이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드는 조합 설립인가를 누가 조금 더 빨리 받을 확률이 높고 사업의 그러니까 동의율 이런 것들이 누가 조금의 확률이 높은 거냐. 결국은 이거를 지금 따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5단지가 가면 6, 7단지도 같이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동의를 받을 때 어떤 동의를 받을 때 1000명의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과 2000명의 사람한테 동의를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시간차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그러니까 안정권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동의율에 대한 동의율을 받아서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진행을 하기 위한 그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조금 더 유리한 거는 5단지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6, 7단지 선택하셔도 괜찮지만 확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말씀드려서 5단지가 조금 선택이 높고 중요한 건 참 이거예요. 5단지, 6단지, 7단지 누굴 선택해도 좋지만 이 단지들이 그러니까 올해 내죠. 2020년 이내에 올해 내에 조합인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조합인가를. 그러니까 올해 내에 조합인가를 받으면 지난 그 부동산 대책 때 무슨 발표를 했냐면 올해 1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그 개정을 해서 재건축은 2020년까지 조합인가를 받으면 그냥 전부 다 조합원 자격이 되는데 만약에 2020년 조합인가를 못 받으면 전부 다 현금 청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2년 거주를 하지 않았으면.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법이 개정이 되고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올해 내에 조합인가를 받았냐 올해 내에 조합인가를 못 받았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그리고 갈리는 순간 무엇이 나눠지는 거냐면 사업 속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내에 조합인가를 받은 곳들은 2년 거주를 안 해도 조합원 입주권을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탄탄대로를 걸을 건데 만약에 올해 안에 조합인가를 못 받아서 2년 거주를 무조건 해야지만이 조합원 입주권을 준다라면 누가 동의를 할까요? 투자하신 분들 동의 안 하죠, 당장. 왜? 어차피 난 투자였기 때문에 다시 정책이 바뀔 때까지 나는 그냥 기다릴 거야. 당연히 동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률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원이 많은 게 동의를 받을 게 빠른 것이냐, 인원이 조금이나 적은 단지가 동의를 받는 것이 빠를 것이냐. 그 확률을 놓고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5단지에 먼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또 이거죠. 지금 당장 이거를 결정할 게 아니시면 조금 더 지켜보겠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결정 자체를 조금 늦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언제쯤에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건 11월을 기준으로 지금 조합인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합인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인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인가가 거의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월하고 11월을 적극적으로 이 5단지나 6, 7단지를 공략하는 시기로 딱 잡으신다라면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또 나한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5단지가 유리하지만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월, 11월까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니까 5단지하고 6, 7단지는 서로 어느 면에 봐서나 다 굉장히 중요한 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 재미난 거는요. 예. 구역 지정 떨어진 시기도 거의 똑같고요. 예. 추진이 승인 난 것도 똑같아요. 예. 사실 이제 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같이 계속 소를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단지의 특징이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다만 1%의 확률이 높은 게 있으면 지금 입장에서는 그걸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거지. 사실 누구 선택해도 돈이 되는 건 맞죠. 다만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그런 그 키포인트를 우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키포인트를 중심에 놓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살 거면 빨리 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예. 조금 더 상황을 볼 필요는 있으니 예. 조금만 지금으로부터 한두 달? 한 두세 달 정도 있다가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시기적인 말씀. 저는 또 걱정이 돼요. 조합설 민가가 받으면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가격은 좀 올라가는데 네. 대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 만약에 민가를 못 받는다.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그 거주를 할 거니까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또 단지 전체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보자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둘이 이제 똑같지만 이제 이제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5단지가 좀 빠르니까 마음적으로 안정을 얻으려면 뭐 5단지가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거죠. 네. 오늘은 지금 그 주공 5단지와 6, 7단지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